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북에 가서 자유학령하면 북에 가서 보게 되면 네. 아 북쪽의 아이들은 진짜 이렇게 크고 있네. 국가가 다 부담을 하고 있네. 예. 그러면 우리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북한보다 몇십 배로 더 잘 사는 나라인데 돈도 많고. 그러면 우리도 물론 북한처럼 우리도 그 국가가 아이들이 교육을 책임지자 대학까지. 예. 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게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의 복지는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프면 국가가 치료를 해줍니다. 물론 서비스의 질은 다르긴 하죠. 낮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경제제재를 받아서 그런 거고 예. 우리는 잘 사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프면 무상으로 국가가 치료를 해주자. 이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빨개이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아마 이렇게 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할 수 있어? 뭐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뭐 국민 고용 보험법 때문에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진짜 안 된다. 야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철학의 문제인 것 같고. 철학의 문제죠. 뭐.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북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예, 홍강철입니다. 유용합니다. 네, 저희 뭐 왈가왈북은 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덕분에 운영되는 거죠. 뭐 사실 저희 커뮤니티 코로나 때문에 뭐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만나 뵙지 못합니다만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도 많아지면 좋겠고 그 여러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댓글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더 많은 댓글, 그러니까 댓글이 날이 갈수록 좀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두 분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마음에 들었던 거라든지 이거는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든지. 좀 인상적인 네. 거는 이제 칭찬으로 고맙죠 저희들은. 우리도 그런 의도로 이걸 하고 이러는 건데 지난번에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언급했을 때 그 네. 이분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김철호 KTJ 13014. 그러니까 김철호 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대한민국 뉴스와 너무 다른 시각으로 다루는 평론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이러길래. 그러니까 기존 뉴스와 너무 시각이라 그러나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고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네. 분 한 분은 우리가 그 8.18 그 판문점 도끼 사건 네. 요거 다룬 거에 대해서는 체게바라 님이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 물으면서 홍강철 님한테 질문합니다. 뭐 북에서 이렇게 썼는데 뭐 버마 아웅산 사건 뭐 쭉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그거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쭉 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버마 아웅산 사건은 네. 곧 이제 10월이죠. 10월 초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 전문가님 그거에 관한 책도 쓰신 전문가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인 강진욱 기자님을 아예 모시고 녹화를 여기 지금 댓글에 이렇게 달아준 것처럼 아예 전문적으로 그냥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게바라님이 짠 것처럼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전두환 때 벌어진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도 의심이 많은데 북의 공식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봐주시면 물론 체게바라님은 늘 봐주시지만 그 1983년 10월 9일날 사건이죠. 아마 그렇죠. 대표님이 네.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댓글은 김태균님이 했는데 통일의식 김일성의 단칼 해결. 그때 홍강철 씨가 이 통일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묻어요. 그거 간단합니다. 자유왕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90년 신년사에서도 그 자유왕래를 주장했었다. 북은 계속 자유왕래를 주장했었다. 남은 오히려 거꾸로 안 그랬다. 어쨌든 이런 얘기했더니 김태균님이 그러세요. 이 영상에 대해서 뭐라고 제발 이인영 장관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썼더라고요. 예. 통일부 장관. 근데 통일부 장관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지금 현재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왈가왈부 봐야 됩니다. 예, 왈가왈부 봐야 되고, 유 대표님, 그 통일부 장관 또 뽑아갈 줄 모르죠, 또. 예, 그 대표님 같은 분이 통일부 장관을 해야지. 그래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못 통과하겠던데. 이 청문회 그 용감하게 또 싸워야죠.
그 태영하고 네. 지성은 못되게 놀 수 있는데 네네. 그거 뭐 또 그때 밥을 만들어 이번에 버리겠습니다. 뭐 지금 홍강철 씨가 대선 후보들 얘기는 사실 참 안타까운 건 저는 그래요. 대선 후보 이건 꼭 여야를 떠나서 북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 쉽게 말하면 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다 너무 중심이 거기에는 없어요. 너무 소위 좀 뭐 개혁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통일 정책에 관한 나는 그렇게 썩 그냥 뭐 개성공단 하겠다 정도지 금강산 재개하겠다 이거 뭐 예를 들면 홍준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어요. 개성공단 해야 된다, 금강산 열어야 된다라고 하겠지.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면 진짜 하겠다. 미국이 막아서 뭐 진짜 싸울 사람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느끼는 후보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여기 뭐 대선 후보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길래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조금 보태면 이제 저는 뭐 이인영 장관님이나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인영 장관이 이걸 설사 본다 한들 과연 이게 정책이 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어렵다. 관료들을 설득하고 누가 봐도 통일부보다 외교부가 위에 있고 그 위에는 뭐 경제부 놈들이 내가 더 어려운 공부에서 들어왔다라고 거기 어깨 뻗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돌파해낼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진짜 누구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때는 DJP나 더 힘들 때 그것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해낸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많은 뭐 시차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그래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해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뚝심이라도 있든지 뭐 아니면 어떤 식견이 진짜 탁월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조금씩 부족하겠죠. 그래서 화내고 우리가 비판하고 하는 거는 저도 다 공감합니다. 화나죠.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뭐 장기순들 송환도 안 되고 뭐 하나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좀 실어둬야 되지 않겠냐. 진짜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박근혜 물러날 때는 뭐 박근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누가 있었습니까? 예? 하지만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너도 나도 나타나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그 누굽니까 그 홍준표 그 사람들까지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고.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조금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또 특히 우리 식구분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도 힘을 실어주고 자꾸 하도록 여론을 몰아가야 된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문재인 정권 저도 지지를 했죠. 지지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미국이라는 이런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자면 그러면 미국이란 그 그늘에서 벗어나자면 네.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네. 다음번 선거 때 표를 받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 예. 여론을 받아야 되고 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기 평양에 갔죠. 가서 그 5.1 경기장에서 저기 연설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쇼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충심이 있었을 거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돌아와서 보다 보니 여러분이 의심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아쉽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고위 관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산업화가 결국 여러분들 우리들 힘으로 이루어졌듯이 힘들지만 통일도 결국은 관료들의 반대를 뚫고 이겨내야 되고 그러려면 그래도 여러분들 맨날 국회의원 욕하지만 국회밖에 없다. 입법부밖에 없다. 행정부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사법부도 검찰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여러분이 좀 현명한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이 조정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노후가 불안하다. 예? 그런 겁니다. 북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북에 가서 볼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 밑에 뭐 평양 총각이라는 분이 네. 예?
무슨 그 북에서도 주택 문제는 여전히 힘든 문제다. 그렇죠. 네. 어느 나라나 주택 문제 푼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풀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새로운 살림집들을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살림집 문제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그 집을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단칸방짜리 그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가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월세 내라는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보증금이 필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왕래를 하게 해서 북으로 가서 북에서 사는 실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북은 노후 걱정을 안 하는 게 왜 안 하냐면, 네. 이렇게 직장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일 잘하면 훈장을 주죠. 예, 훈장을 타는데, 네. 훈장을 타게 되면 그러면 공로자 대우를 받습니다. 훈장을 많이 탄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 300명 붉은기 훈장이 있거든요. 아, 훈장, 강철씨도 훈장 좀 탔어요? 아, 뭐, 저도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오. 우리는 600에 60원 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로자죠, 저도. 저도 북에 있으면 공로자 대우를 받습니다. 그 연료보장 받게 되면 60이면 남자는 연료보장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내가 탄 훈장들, 네. 뭐 이제 300명 붉은기 훈장, 그거는 국기훈장 2급하고 맞먹는 겁니다. 예? 국기훈장 2급하고 맞먹는 거고, 그리고 전사행위 훈장 상급 하나, 그 다음에 2급 하나. 전사행위 훈장 같은 거는 군관들한테는 주지 않거든요. 병사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사 생활할 때 전사행위 훈장 2급을 탔다는 거는 그만큼 병사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강철씨도 그럼 어디 갈 때 이렇게 훈장 쫙. 그렇죠. 예. 행사할 때 그렇게 갖다 나가죠. 예. 저 뭐 군공 메달도 몇 개 되고요. 예. 이렇게 그다음에 뭐 10년 복무훈장, 그러니까 군사복무 영예훈장이라는 건 그건 만기 10년 그 군사복무 마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예,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훈장을 타게 되면 그러면 그 공로자 대우를 해주고 연료보장을 받아도 그 공로자 대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공로자 대우 받은 게 지금은 경제제재 받고 하니까 그 공로자 대우를 그 국가가 주는 공로자 대우만 가지고도 힘들긴 하죠. 네. 경제제재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노후가 걱정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성미 씨가 그런 말을 했던 건 60세까지 직장 다니고 퇴사해도 모두들 노후가 걱정돼서 다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거의 다일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때 그 멘트 했던 것보다는 그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데 네. 왜 노인들이 일을 하냐. 잘 산다는 나라를 그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화학 소주를 먹느냐. 그 말 듣고 아마 이거 쓴 거 같고 평양총각이 좀 전에 말했더니 반대했던 거에 근데 뭐 아이디를 그렇게 쓸 수는 있죠. 그래서 뭐 평양총각이 썼지만 이 사람은 탈북자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이걸 보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단칸방에서 부모와 신혼부부와 같이 동거한다. 북에서는 새집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집을 구입할 돈도 없다. 북에서. 집이 없는 여자들은 시집가기도 무척 힘들다. 이거 북은 네. 결혼을 해야만 집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집 받는 부분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네. 좀 전에 결혼을 해야지, 혼인신고를 해야지 집을 근데 접수한 다음에 이제 배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집을 네, 그렇죠. 짓든 네. 뭐 어쨌든. 근데 집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간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겁니다. 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어르신들이 그 연료보장 받게 되면 일 안 합니다. 네. 그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산다는데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이 거지 같은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안 그렇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폐지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이 많이 자본주의화됐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노동법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현지에서 가 있는 사람들도 저기 뭐 시골이나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베이징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초과금을 안 하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문화가 중국 가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옛날에 사회주의를 했던, 물론 이것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뉴스에 심심하게 나옵니다만 70대 그 건설 현장 노동자분이 이제 로프줄 떨어져서 사망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70대인데 이제 거기서 일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그러니까 북도 힘들 때는 무상의료나 무상주택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나라의 방향성, 국민이 거기에 시민이 기본적인 청구권으로서 집을 요구하고 무상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방향성이 채택돼 있는 나라와, 그거 자체는 아니 나라에서 그걸 왜 해줘? 니네가 땀 흘려서 일해서 니네가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체제는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재밌었던 거는 사진으로 보는 우리가 평양과 지방의 차이 뭐 이런 거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죠. 실제로는 뭐 부족한 것도 많죠. 근데 어쨌든 그 연개소문님은 그랬대요. 그 영상에 대해서 조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나라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난 이 글을 보면서 짐 로저스가 자기 전 재산을 북에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자기 전 재산을 북에다, 이거는 짐 로저스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가장 저평가된 나라다. 쉽게 말하면 상품의 가치가 100인데 이거는 뭐 1, 20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1, 20 주고 이 주식을 사면은 8, 90 번다 이거 아니에요. 가장 저평가된 나라라고 말을 했듯이 짐 로저스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짐 로저스 역시 북이 가장 저평가된 나라다. 이런 했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북에 가서 자유항해하면 북에 가서 보게 되면 네. 아 북쪽의 아이들은 진짜 이렇게 크고 있네. 국가가 다 부담을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북한보다 몇십 배로 더 잘 사는 나라인데 돈도 많고. 그러면 우리도 물론 북한처럼 우리도 그 국가가 아이들이 교육을 책임지자 대학까지.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의 복지는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프면 국가가 치료를 해줍니다. 물론 서비스의 질은 다르긴 하죠.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경제 제재를 받아서 그런 거고 우리는 잘 사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프면 무상으로 국가가 치료를 해주자. 이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빨갱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아마 이렇게 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할 수 있어? 뭐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뭐 국민고용보험법 때문에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진짜 안 된다. 야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철학의 문제인 것 같고. 철학의 문제죠. 네. 철학의 문제인데 또 아주 재밌는 댓글 하나가 그 김태기님 아까도 소개드렸는데 이분이 우리가 그 8.18 사건 하면서 남북의 창에서 이거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남북의 창도 구독하고 왔다. 우리가 남북의 창을 소개하니까 구독하고 왔어요.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건 방송국이 하는 건데 KBS 대한민국이가 그러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남북의 창도 구독하고 왔어요.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왈가왈북 덕분에 꿀 정보 얻어갑니다. 남북의 창이라는 걸 잘 몰랐나 봐 이 사람. 근데 좀 봤나 봐요. 그러고 나서 좀 한참 뒤에 또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오늘 남북의 창 채널에 도끼만행 사건을 봤습니다. 왈가왈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북의 창 너무 실망했어요. 구독 취소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정보는 상당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치 평가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탈북 유튜버나 반북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왈가왈부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저는 소나무님 이 댓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아프간 뭐 탈레반 요런 이슈였는데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모처에 비밀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의 결과 미국이 빠지면 남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 달 내로 남한의 경제는 망한다 이었습니다. 그 후로 노무현 대통령님은 재벌 기업, 특히 삼성과 손잡고 퇴임 후에 그 일을 무척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 내가 만났던 북조선 노동당 일꾼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 남한은 3일도 못 버틴다라고 장담하더군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후과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니 3일로 끝장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고 쭉 보내주셨는데, 뭐 이 소나무님이 보내주신 이 댓글의 팩트는 이제 차치하고, 아마 저도 그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대하고 뭐, 있는 그게 좀 너무 크지 않을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자주적으로 빨리 서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요 분이 요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용역 줬다는 거야. 네,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 그러니까 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이게 왜 그렇게 FTA를 밀어붙이고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이고 했던, 그리고 그 삼성가로 불리는 홍석현 씨를 주미대서로 앉힌 후에 그 이제 UN 사무총장으로 밀려고 했는 이런 플랜들이 왜 이분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인영 장관님 얘기 나왔을 때도 이런 분들만 붕 떠 있어서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님만 붕 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보에 누가 그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관료들이 절대 그것을 메꿔주지 않으니 여러분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뽑고 4년에 한번 뽑고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짜 평생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정권과 관심을 갖고. 네. 이분 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키티박인가? 네. 이분이 뭐 북한 내 자살한 사람도 집계도 해라 뭐 이랬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네. 그 북에 자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주변에 이분 주변에 그 탈북민들 계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북에 있을 때 자살한 사람을 봤냐? 몇 명이나 봤냐? 네. 당신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예? 정말 북에는 자살자가 정말 드뭅니다. 아니, 여기서도 그래요. 그 강정환님이나 좀 전에 그 박기태님 같은데, 박기태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탈북자와 여기 이민자 자살자를 비교한 거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탈북하고 이민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되냐. 더구나 기태박님은 전체 논지는 모르겠어. 똑같은 탈북자 수와 탈남자 수 비교 방법이 황당하다.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통계치를 뭐 다 여기서 월북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방송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탈북자와 탈남자, 이민자, 자살자의 공통점은 자기가 발딛고 있는 사회를 떠난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서 공통점을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뭐 물론 맞죠. 논리대로 하면 탈북자하고 탈남자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뭐 이런데 큰 범위에서 이것도 탈남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합법이고 비합법이다 이런 건데 그때 우리 커튼님도 말씀했지만 이민 가는 것조차도 사실 보통 결심이 아니다. 결심이고 그 준비면 엄청난 거고. 예. 뭐 그 외에도 뭐 평양총각님, 진용성님, 뭐 강정희님, 황군님, 뭐 호치민님, 최승현님 뭐 너무너무 많이 댓글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그 한라산님은 아마 일본에 계신가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교원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 북의 교원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이제 원래 그 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교원 사회, 일본 사회에 문제가 있고 북의 교원 양성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글들 올려주셨고 진짜 이렇게 각지에서 관심 갖고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없으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저희가 그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소식, 특히 그 아웅산 버마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 갖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아주 질 높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